안녕하세요. 백테스팅하는 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백테스팅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로직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1분 단위로 시가를 조회하고요. 두 번째는 조회된 시가를 바탕으로 1% 상승하면 매수, 2% 상승하면 매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요. 시가 조회 로직은 60초 단위로 동작을 할 거고요. 트레이딩 로직은 실시간으로 동작하는데 너무 많은 요청을 하면 안 되니 0.2초에 한 번씩 현재가를 조회할 거예요. 두 로직의 실행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while문 안에서 시가를 조회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일들을 우겨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표현해 볼 거고요. 두 개 사이의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해 Q라는 것을 사용해 볼 겁니다. 시가 로직에서 정의하는 시가는 하나의 구간에서 거래된 첫 번째 가격입니다. 우리는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조회할 거고 가장 첫 번째 조회된 가격을 시가로 사용하는 거죠. OHLCV 데이터에서는 1분 동안 처음 거래된 가격을 가리키고 있을 텐데 실시간 로직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첫 번째 거래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60초 단위로 단순하게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 정보를 시가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 로직과 과거 통계 정보 사이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를 실행한 다음 최종 수익률을 반드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로직은 계산된 시가를 기준으로 1% 상승한 매수가, 2% 상승한 매도가를 알 수 있어요. 시가가 계산된 시점에서 매수가가 1,905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바로 1,905원의 매수 주문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현재 시가가 1,880원인데 1,905원의 매수 주문을 낸다면 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최우선 매도 호가에 즉시 거래가 체결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할 때는 예약 매수 기능을 구현하셔야 돼요. 현재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1%보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때 시장가 매수를 하는 거죠. 쉽게 구현하기 위해 시장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호가 높게 혹은 그 이상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1,905원에 사고 싶었지만 1,910원에 살 수도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0.3%나 악화되겠네요. 매도 주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수 시점에 1% 오른 매도가로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25원에 주문을 냈지만 1925원 혹은 이것보다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주문이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1800원이던 현재가가 1925원까지 상승해야만 내가 지정해 놓은 주문이 완료돼요. 매도 역시 현재가를 확인하고 있다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시장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0.3%의 슬리피지가 또 발생하니까 이를 아끼기 위해서 지정가 매도 주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격 조회 로직과 트레이딩 로직 두 개를 병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스레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 코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레드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일꾼이 코드를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고 있던 거죠. 위에는 1씩 더해서 100만 번 반복하니 수행하고 나면 100만이 들어있을 거고요. 아래는 1씩 100만 번 빼니까 실행하고 나면 0이 출력됩니다. 당연하죠. 멀티스레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명의 일꾼을 고용해서
각각의 일꾼이 독립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니까 실행하는 시간이 이론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정 시간 동안 0번 일꾼이 하는 일을 실행합니다. 포문을 실행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스레드 1번으로 이동해서 이 친구의 코드를 실행해줘요. 또다시 일정 시간 실행한 다음 0번으로 이동하고 1번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빠르게 실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두 개의 코드가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결론적으로 보면 스레드 0을 다 실행하고 스레드 1을 다 실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실행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환경에서는 달라요. 가격을 조회하고 60초간 쉬고 있을 테니까 쉬는 동안 매매 로직을 실행하고 실행하다 잠깐 와서 가격 조회를 할 타이밍이면 조회하고 쉴 테니까요. 이와 같이 쉬었다가 실행하는 네트워크 연산, 파일 연산에서는 멀티스레드가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스레드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데이터의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개의 스레드에서 결과값 R을 동시에 업데이트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공유 자원이라고 불러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100만을 더하고 100만을 빼니 최종 결과는 0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코드를 실행해 보면 결과는 0이 아니에요. 데이터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석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음 코드는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 R을 읽어오고요. 다음 R에 1을 더하고 최종 결과를 R에 업데이트하죠. 처음 실행될 때 R은 0이었습니다. R을 읽어왔고요. 읽어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음 스레드를 실행하게 됐어요. 두 번째 스레드에 R을 읽어왔을 때는 0일 거고요. R에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R을 업데이트하니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1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실행하고 다시 0번 스레드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기존에 읽어왔던 R이 어딘지 보니까 0이었네요. R에 1을 더하니 1이 되고요. 1을 R에 업데이트하니 값이 1로 확정되죠. 코드를 한 사이클 실행했기 때문에 1을 더하고 1을 빼서 예상된 결과는 0이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결과는 이 예제에서 1이 될 겁니다. 공유하는 자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디까지 실행하고 다음 스레드로 이동할지는 운영체제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따라서 100만 번 반복 실행하다 보면 원하는 0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스레드를 사용해서 두 개의 로직을 실행하는 코드는 아래 링크에 첨부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은 곧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죠. 스레딩이라는 모듈을 선언할 거고요. 이 모듈 안에 정의된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겁니다. 기능을 확장 구현할 거고 run이라는 메서드 안에 반복할 코드들을 나열해주면 돼요. 프로듀서란 이름의 클래스는 통이라는 문자열을 1초에 한 번씩 출력합니다. 아래 정의된 consumer라는 클래스는 반복하는 내용을 보니 3초에 한 번씩 핑을 출력하고요. 정의한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 start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스레드 클래스에 정의된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되고 내부적으로 run 메서드를 호출해줘서 내가 정의한 로직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멀티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었다면 첫 번째 코드가 모두 실행된 다음 두 번째 코드가 실행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 코드가 while문을 사용해서 끝나지 않으니 두 번째 코드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코드는 병렬적으로 실행될 거고요. 1초에 한 번씩 퐁이 출력되고 3초에 한 번씩 핑이 출력됩니다. 두 개의 스레드는 병렬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현재 출력되는 결과에서는 항상 퐁이 3번 출력되고 핑이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하는 주기가 겹칠 수 있는 세 번째 퐁과 핑은 순서가 바뀌어서 출력될 수도 있어요.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서 핑이 먼저 출력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큐를 사용하는 겁니다. 큐를 사용하지 않고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면 프로듀서에서 업데이트한 값이 컨슈머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언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저장된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겠지만 잠깐이라도 잘못된 가격 판단을 하게 되면 매수 매도를 잘못 처리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큐를 만들고요. 생성한 큐를 프로듀서와 컨슈머에 모두 넣어줬어요. 값을 하나 입력받기 위해 초기화자를 만들어줬고요. 부모 클래스의 초기화자를 실행해주고 입력된 큐를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해 놨습니다. 입력받았던 큐에 대해서 put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큐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뜻이 되고요. 이 안에 데이터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듀서는 1초에 한 번씩 큐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컨슈머는 비슷한 구조인데 데이터를 get 합니다. 메서드가 호출되면 먼저 저장됐던 값을 하나 빼오고 이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바인딩한 다음 그 결과를 출력해요. 또다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값을 가져오고 출력하고 다음번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프로듀서가 값을 또 생성할 테고 값이 존재하게 되면 값을 빼오고 데이터에 바인딩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빠졌어요. 정리해보면 멀티스레드를 사용해서 실행 단위가 다른 두 개의 로직을 구현할 거고요. 두 로직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큐를 사용해서 값을 입력해주고 꺼내와서 사용해야만 된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파이썬 고급 문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로 데크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이 자료 구조의 정의는 양방향 입출력을 지원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어렵게 정의됐는데 우리는 이걸 가져다가 이동평균을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데크는 우선 객체를 생성하고요. 이때 하나의 파라미터로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입력해야 돼요. 3이라고 입력했으니까 이 자료 구조 안에는 최대 3개까지만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리스트와 비슷하게 append 메서드로 1, 2, 3, 4를 추가했는데 최종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최근에 저장된 3개의 값만 들어있는 거죠. 조회된 값을 단순히 추가해서 저장된 값들만의 평균을 구한다면 이동평균이 되겠죠. 값을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 형태로도 넣어줄 수 있는데 이때는 extend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4개를 넣었지만 최근에 저장된 234만 출력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응용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실시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